오늘 해야 될 내용은 그 미술과 생활에서 일반 사람들이 미술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또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조금 바로 잡는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그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그 실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을 가르치면서 그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미 미술에 대해서 혹은 그림 그리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들이 뭐 좋거나 올바르면 오히려 뭐 그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지만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미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상당히 그 불편하거나 아니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가령 그 예를 들면 그림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화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그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는 그 일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그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모습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이상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거나 현실적이지 않죠. 아니면 어떤 그 누군가가 그 우리가 무슨 영화라든가 아니면 무슨 소설을 통해서 왜곡된 예술가들의 모습을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그림을 그려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이런 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요즘 그림들을 보면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죠. 뭐 난해한 추상화도 있고 또 무슨 비디오라든가 영상물도 있고 또 무슨 글자를 가지고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설치미술 뭐 이런 여러 종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작품을 보고 또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 없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그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이것을 전공하긴 했습니다만 모든 그림을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전시장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그림도 있고 또 좋아하는 그림도 있고 그렇지만 뭐 전시장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서 나와버리는 이런 그림도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그림은 한 작품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어떤 상품을 팔 때, 구체적인 어떤 그 소비 대상을 선택하고 그 대상에 맞추어서 광고를 하듯이, 그림도, 이를테면 성인이 그린 그림은 애들이 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남성 같은 경우 남성의 특징이 있고 여성은 또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림들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남자가 그리는 그림과 여자가 그리는 그림은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느끼고 표현하는 정서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그렸다고 해서 그린 그림을 남성이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아니죠. 다양한 그림의 종류가 있고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그림들을 골라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것을 학교에 공부하듯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는 그림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또 그림을 좀 그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어깨에 힘을 주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전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림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나쁘다라고 하면 안 되지만 뭐 그냥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그림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림이 너무 이렇게 사람들한테 두려움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그림 자체도 고립이 되고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좀 이상한 사람의 취급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림이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느끼기에 좀 멀리 느껴지기도 하고 또 좀 난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지금까지 아주 오래된 그 예술이죠. 거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부터 계속 만들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없어지지 않고 발전해 왔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 살이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문이나 모든 사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 살이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도태학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 미술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활, 그다음에 사람의 삶 이런 거와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의 살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전해 왔던 것이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활을 떠나서는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하지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이런 예술 자체를 어떤 힘 있는 자라든가 권력자, 소수의 어떤 귀족들이 향유하고 발전을 시켜 왔습니다만, 지금은 그 시대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돈이 있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술 작품을 집에다 걸어놓고 혹은 그것을 고급스럽게 이야기하고 향유하는 이런 시대에서, 그런 시대에서 일반 백성들이,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해도 이러저러한 사회적 조건 때문에 감히 접근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 과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무슨 사회의 발전이겠죠. 무슨 민주화의 발전도 있을 것이고, 또 인식의 발전, 교육의 발전, 또 여러 가지 교통이나 어떤 소통에 대한 이러저러한 발전이 있음으로 해서, 또 사람에 대한 인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무슨 특별한 피라든가 어떤 혈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그래서 누구나 어떤 고급스러운 예술이나 고급스러운 정신 가치를 서로 향유하고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지하철 이렇게 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모두들. 어느 사람, 그 사람이 뭐 어떤 변호사든, 그 사람이 의사든, 그 사람이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겉으로 보면 전혀 차이가 없이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또 서로 이렇게 만나기도 하죠. 지금은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혹은 또 내가 누구한테 고개를 숙이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노예시대나 봉건시대의 낡은 모습일 뿐이죠. 지금은 누구나 평등하고 싶어 하고, 누구나 기회의 균등을 요구하고, 또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이 예전에는 무슨 돈이 비싸다고 해서, 혹은 어떤 사람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 작품이 좋거나 아니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우습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자, 수많은 대중들이 어떤 그림을 좋아한다.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좋아하는 이러저러한 판단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바로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어떤 전문 집단이 소수의 전문 집단이 이렇게 좀 폐쇄적으로 이렇게 있다 보면 위에서 자기들끼리 이것은 좋은 거야 라고 하면 밑에 사람들도 당연히 따라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어떤 억압을 받는 거죠. 또 이것은 뭐 비싼 거야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이런 좀 불합리한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저는 결국 어떤 가치가, 정신적인 아름다움의 가치가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거기에 또 그것을 수용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좋아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 더욱더 좋은 가치가 아닐까, 더 높은 가치가 아닐까,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대중의 시대고, 일반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또 내가 작품을 대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대하면 더욱더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결국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개성과 또 자기의 정체성, 자기 내면의 어떤 자신감을 끌어내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내가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을 따라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남들의 어떤 권위에 눌리거나 이런 것은 결코 미술적인 요소, 미술적인 생각하고도 맞지도 않죠. 그래서 좀 당당한 생각을 가져가는 것이 그림에 대해서, 그림 왠지 좀 주눅들고 왠지 전문가는 따로 있을 것 같고 나는 그냥 대충 형님만, 이런 생각 가지고는 그림 그리기를 접근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술 창작, 그림 그리기가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미술의 주인입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누구의 소유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창조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의 것일 수밖에 없죠. 똑같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리고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또한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창조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이란 존재는 모두 존엄하고 또 자기 독특한 완결된 자기의 어떤 그 생명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인간이 사회에 사회와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가고 또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보다 나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보다 나은 어떤 그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돈으로 소비하는 생활은 지극히 좀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도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영역에서 생활이라는 영역에서 뭔가를 창조해가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뭐 발명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작든 크든 간에 혹은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남들의 자기 모습을 표현하고 또 혹은 또 자기 삶을 창조하는 이런 것이 보다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술은 물론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 관계 떨어진 그런 자신의 모습은 아니겠죠.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속에서 있는 자기의 모습일 텐데, 이런 자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자연을 그려가거나 혹은 자연을 사물을 표현하는 것도 그 사물과 관계를 맺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무를 그리는 것이 단지 나무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죠. 나무라고 하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된 질서와 또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또 다양하고 독특한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질서가 서로 이렇게 교감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또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하고 나는 어떤 존재야, 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우리는 꼭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모든 대화의 내용은 바로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내가 무슨 영화를 봤는데 이건 이런 것 같아. 또 나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 자신과 사회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술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이렇게 작품을 갖고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작품을 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것일 텐데, 사람들은 그림을 그린 다음에 마치 골방, 아주 쾌쾌한 냄새가 나는 어떤 지하 화실, 이런 또 남들하고 관계가 없는 동떨어진 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이런 약간 정신병적인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혀 그하고는 다르죠.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는 이런 그림 그리기, 이런 작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화가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무슨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잘못 알고 있는 모습일 텐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용, 그런 드라마를 만드는 작가라든가 혹은 소설가들에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죠. 만약에 소설가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화가들이 좀 기분 나쁘겠죠. 똑같이. 의뢰 그림 그리는 사람들 보면 무슨 캠퍼스 앞에서 담배를 피워 물고 무슨 빵모자 같은 거 쓰고 또 무슨 합폭을 찍거나 개팍한 행동을 하고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남들하고 잘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는 아주 소심한 이런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밥벌이도 하지 않고 또 술과 담배 찌들어 사는 그런 모습, 또 세상을 마치 등지고 신선처럼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좋은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죠. 오히려 이렇게 해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림은 아주 이 고급 가치고 고급 기술 체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세계 한 개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이 소통이라는 문제가 있죠. 수많은 그림을 그려가는 방식이 있고 그 안에서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런 정보를 얻지 못하면 곧바로 도태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표현 방법을 남들어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거는 한 20년 전에 다 한 건데,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누군가가 다 해버렸던, 그리고 이미 다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마치 처음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로 정보가 교류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돼. 내가 이 그림을 그려서 내 혼자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좀 나르시스적인, 자기 도취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면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냥 내가 표현을 해서 내가 보고 내가 좋은 이런 것은 마치 여성이 무슨 어디 골방에서 거울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사회적으로 소통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죠. 내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내 그림을 딱 보여주고 이거 좋아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높은 가치거든. 너희들 왜 이거 모르지? 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이렇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듣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가상의 모습 이런 것들은 거의 한 18세기, 19세기의 어떤 낭만주의 혹은 또 인상주의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꼬질꼬질한 모습들, 대표적인 경우는 반고 같은 거, 빈센트 반고의 모습들, 이런 것을 하나의 화가의 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그림을 그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처음에 배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현실 속세라는 곳에서 흔히 속세라는 곳에서 생활, 밥도 하고 우리가 화장실도 가고 또 무슨 술도 먹고 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노상방뇨도 하고 또 취해서 흐느적거리고 또 어떤 문제가 싸우기도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 많은 어떤 가치나 또 경험을 배우고 그 모습을 또 그렇게 표현해가는 이런 것이 오히려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올바른 예술가상이 아닐까, 그런 거 첨예하게 같이 고민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거죠. 마치 내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다 등지고 저 신선처럼 어떤 뭔가를 표현해가는 모습을 상상한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예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만 예술가들은 정치에도 무관심하고 돈에도 무관심하고 사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 하면서 오로지 예술 세계만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그것이 마치 아름다운 것인 양 이렇게 왜곡된 어떤 그 생각들을 유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가들은 사회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죠. 자체가 감각적이고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사회의 미미한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지해냅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치, 문화, 경제의 총칭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굴러가는 곳인데 이런 것과 무관하게 작품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그건 신선 노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공주병, 왕비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사람들이 공주가 되거나 왕비가 스스로 왕비라고 생각하거나 공주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아주 높게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자존심을 갖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병이라고 하는데 근데 공주나 왕비가 왜 나라 걱정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외모라든가 어떤 얄팍한 이런 것들만 생각을 자꾸 하지, 그것을 정말 공주라면, 말 장난이긴 합니다만, 공주라면 나라 걱정도 하고 경제 걱정,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백성들의 걱정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올바른 왕비의 모습이 아닐까, 혹은 공주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술가들이 어떤 세상에 흘러가는 이러저러한 공기들을 아주 이렇게 빠르게 받아들이고 또 예민하게 작동을 하면서 그런 것이 없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무관하게 무슨 작품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과를 잘 그리고 무슨 나무 한 개를 잘 그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것이 사회적 가치를 가져가려면 택시 운전사들이나 아니면 일반 주부들이나 이렇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런 미묘한 어떤 감정 혹은 어떤 가치, 이런 것과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결코 좀 좋은 올바른 길을 이렇게 추구해가는 작가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은 나쁜 것이죠.
어떤 이유든 전쟁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분위기가 있다면 화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런다면 전쟁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것이 배치되는 것, 내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걸로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는 것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배제한다는 것은 결국 반대하고 이것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없애야 되는 이런 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추구하는데 나쁜 것은 인정하는 이런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또 혹시 뭐 예술가들이 돈이나 뭐 권력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이런 모습도 있는데, 우리가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무슨 라면만 먹으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사회의 무능력자, 사회에,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해서 좋은 작품이 반드시 나온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뭐 라면을 먹으면서 좋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조건에서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아이들의 교육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타의 다른 문제하고 비교해도 결코 다르지 않죠. 단지 그림을 그려가는 것은 돈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별 가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리고 화가들이 권력을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그 권력을 작품 활동을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죠?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것은 무슨 이런 얘기죠. 돈이나 권력에 관심이 없는 것은 그것은 가치가 높은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가치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도 높아라고 하지만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어떤 성현군자나 예수나 석가나 뭐 아니면 공자나 어떠한 성현군자들도 돈과 권력을 추구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결국 그 성인들의 어떤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겨낼 자신은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맞는 거죠. 단지 좀 현실에서 약간 이렇게 부닥끼는 측면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작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무식하지 않아야 되겠죠. 사회에 호기심을 갖고 사회에 열린 마음을 갖고 새로운 정보들과 또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어떤 화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꿈을 꾸는 세상이 있을 거단 말이죠. 한 사람이 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싶어. 뭐 예전에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돈을 번다면 어른이 된다면 뭐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살고 싶어. 이런 것도 결국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추구하는 어떤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전쟁이 없는 사회. 나는 어떤 부패가 없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고 싶어. 그런 것이 결국 아름다움의 가치들이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본다면 또 그런 것을 또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죠. 그러면 가장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세상을 요구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또한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게으르다는 얘기는 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도둑질도 게으르면 못한다. 게으른 사람이 창조를 할 리는 없죠. 창조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흉내내고 따라가는 것보다 창조가 훨씬 어렵다고 하지요. 그런데 게을러서 창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다루다 보면 이 감정의 동화가 잘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감정의 동화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람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실현을 했습니다. 사랑의 실현을 했으면 마음이 아프겠죠. 마음이 아픈데 그렇게 내가 실현을 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또 막 몸부림을 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나만 그런 것은 아니죠. 내 슬픔만, 내가 실현을 당한 아픔만 최고로 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관계를 잘 모르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아픔,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아픔, 제대로 먹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어떤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동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뭔가 새로운 또 다양한 감정을 끌어올려내지를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의 어떤 희망과 아픔 이런 것들도 같이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작가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가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걸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예술과 관이겠죠. 하지만 저도 어릴 때 그림을 쭉 배워오면서 어떤 모습이 올바른 화가의 모습이다라고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벌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도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화가들만 이런 것은 안 갖추고 있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런 실제로 그림을 전공하고 미대를 나와서 그림을 전공한 친구들도 이런 의식들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서 아직도 저 시골에 무슨 뭐 지하의 작업실에서 라면 끓여 먹고 그림만 그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세상을 등져버린 것, 벌써 뭐 20대 말 30대 초반 정도에 세상을 등지고 그냥 앉아서 그림만 그리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아까운 재능을 혹은 아까운 청춘을 버리고 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현재도. 또 그림을 새로 하려고 하는 어떤 젊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사람들도 뭐 화가가 된다면, 그림을 그린다면 그런 모습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막연하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크게 보면 잘못된 문제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그림 그리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미술관, 내가 그림과 나라는 존재가 그림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또 잘못 알고 있으면 겉멋에 빠지거나, 혹은 자기 위선에서 허우적거리고 또 타인을 관계를 무시하거나 또 사회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림 그리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림 그리는 게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하면 재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미없다고 하지는 않죠. 재미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림 그리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즐거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창조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뭐 화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막 이렇게 웃어가면서 너무 즐거워서 뭐 그렇게 하지는 않죠. 나름대로 아픔이나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나름대로 고통의 과정을 가져가면서 이 창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머리에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굳이 그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창작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많은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기꺼이 그 창작의 고통을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물론 어떤 희열, 기쁨, 창작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내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뭐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또 좋은 사람 만나 깔깔거리거나 이런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가치고,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그냥 일반적인 음식을 갖다 줘도 아주 맛있게 먹죠. 너무 행복하게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름진 음식이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널려 있으면 그것을 보고 지겹게 느낍니다.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보면서 저것은 콜레스테롤 뭐 덩어리야, 아니면 무슨 칼로리가 범벅이 되어 있어, 뭐 지방질이 이렇게 되어 있어 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자기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것은 행복하게 느끼기도 하고 어떤 것은 행복하게 느끼지 않기도 하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예술 창작에 대한 어떤 창조의 어떤 즐거움을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건 직접 또 해봐야 또 알 수 있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졌던 처음에 어릴 때 남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 세상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즐거움들은 또 일정 정도 뭐 사춘기를 지나거나 아니면 또 성인이 돼서 사회 활동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즐거움은 사라지고 대신에 또 다른 어떤 의무사항도 있고 하지만 또 다른 즐거움도 만들어지겠죠. 가장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뭐 이렇게 20대 친구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벌써 나이만 한 살 더 먹었네. 뭐 나이에 대해서 한 해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거꾸로
내일 소풍 가는 아이의 마음, 오늘 밤 소풍을 준비하는 아이의 마음은 설렐 수밖에 없겠죠. 내일 만약에 아주 즐거운 일이 있고 좀 더 나은 어떤 뭔가가 있다라면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해놓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은 또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이 행복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상대적이고 또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말대로 그 인생은 고해라고 고난의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통도 있고요. 또 이별, 부모와 이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또 자식과의 이별,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난간에 부딪히고 실패도 하고요. 또 절망도 하고, 또 폭력에 당할 수도 있고, 또 전쟁, 또 병이 들기도 하고, 어떤 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어떤 몸에 병이 있거나, 혹은 또 늙어가고, 또 죽음, 이런 따위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저는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겁내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내한테 찾아오지 않을 일은 없죠. 제가 무슨 수로 세월을 막을 것이며 무슨 수로 병이 드는 것을 막을 것이며 또 어떤 고통과 이별이 왜 없겠습니까? 그건 당연하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어떤 것을 느끼면서 나름대로 삶에 대한 좀 더 애착도 좀 생기고 이런 것을 나름대로 어떤 것으로 좀 더 창조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표현해 가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이 더욱더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란 자체가 하나의 고통을 동반하고 또 그 자체가 어떤 즐거움을 주듯이 창조적인 행위 자체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 알 수 없는 또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독특한 어떤 즐거움과 희열도 존재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려가고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도 여러 방편 중에 하나이고 또 여러 즐거움을 찾는 것 중에 하나이고 또 여러 자기 모습, 수많은 자기 모습 중에서 하나의 모습을 표현해가는 이런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어떤 그림이 주는 어려움보다도 어려움을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떤 기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아무리 그림이 좋다고 하지만 좀 너무 막연해서는 안 되니까 좀 작은 목표라도 설정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림을 죽을 때까지 계속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또 너무 막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 그림을 그려간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을 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성취욕도 느끼고 그 성취욕이 보다 더 나은 단계를 또 고민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초, 중, 고등학교에 미술 교육이 있습니다. 분명히 미술 시간이 있죠. 미술 시간이 있지만 초, 중, 고등학교에서 공교육에서 미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전문 교육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아무리 받아봤자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죠. 그냥 상식적으로 미술이 이런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인상파란 게 있고 고전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그림이 유명하다더라. 그림 감상을 대할 때는 그림의 종류는 어떤 것이 대충 있다. 이런 정도로 상식 교육을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상식에 맞추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아크릴 물감을 한번 달아본다든가 수채화 물감이 이런 약간의 성질이 있구나. 이런 정도를 알기 위해서 그림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받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수준들이 어느 정도 멈춰 있냐면요. 앞에서도 이렇게 일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처음 그리는 자화상들 한번 그려보셨죠. 처음 보면 대부분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아니면 낮게는 한 4학년 수준, 더 낮게는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발전하지 않는 거죠. 전혀. 그림도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게 아닙니다. 배우지 않으면 매번 그 자리죠. 저는 피아노를 칠 줄 모릅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1차 하음이나 이런 것 정도는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피아노가 잘 쳐지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연습을 해야 되죠. 배우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가고 이러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거나 아니면 아주 유명한 훌륭한 뭐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돈이 많다고 해서 그림을 잘 그리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미술 과목이 있는 것은 그 미술 과목이 이제 뭐 이렇게 창의력 혹은 뭐 감성 훈련, 인성 발달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교 교육에서는 예체능 교육도 예술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정도보다 더 못하게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는데, 제가 생각에 여기서 한 3개월 정도 이 기초편만 잘 공부를 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12년 가정되는데 그때 배웠던 내용보다 훨씬 더 낫게 어떤 교육의 성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2년을 돌려봤자 그림을 12년 동안 그렸는데 우리가 마치 영어를 12년, 지금은 아니겠습니다만 12년 동안 배웠는데 영어 외국인이 오면 도망가 버리듯이 의미가 없죠, 교육에서. 최소한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다면 어설프게나마 내 모습이라도 좀 그려볼 수 있고, 아, 그림은 이런 것이고, 또 그림을 그리는 창조 과정은 대충 이러이러하구나, 라고 하는 이런 기초적인 상식은 꼭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이 기초편만 잘 익힌다면, 어떤 하나의 이 공화국의 시민,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양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내가 짧은 시간 동안 그림을 좀 배워서 그동안 좀 배우지 못했던,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하나의 미술 세계의 전부는 물론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것을 갖추는, 물론 그 기본도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자기 자화성을 한 8, 90% 정도로 연필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좀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남들 그림 그리기가 좀 더 이렇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 뭐 EQ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중요시 여기고, 뭐 최근에는 NQ 뭐 이게 네트워크인가요? 뭐 이런 관계에 대한 지수, 관계 지수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관계 지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 관계 지수를 높이려면 감성 지수도 상당히 높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전에는 IQ의 시대에서 지금은 EQ 또 NQ의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보다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훨씬 출세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미국에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저는 미국식 감성 지수에 대해서는 좀 뭐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자기 자신의 감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적절히 조정하면서 사람들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관계망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고 깊어지고 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옛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법에따란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서로 관계망을 갖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주부들이나 일반 회원들의 집에 찾아가 보면 이렇게 방문할 때가 있는데 아이들 교육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 아이가 좀 감성도 뛰어나고 또 예술성도 좀 있으면서 창의력을 가진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 하는 것이 누구나 부모이지만, 집에 가보면 무슨 진품 그림은 고사하고 모조품도 없는 것이 허다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가 공부를 하지 않고 책을 보지 않는데 아이들이 책을 볼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은 물론 있긴 합니다. 확률이 아주 적죠. 평균적으로 본다면 부모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아이들도 그것을 따라 하게 되고, 또 부모들이 감성이 풍부하게 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감성을 따라 배우게 됩니다. 집에 그림 한 점도 없고, 부모들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있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뭐 집안 청소를 하거나 집안 일만, 허드렛 일만 하고 앉았으면 부모를 존경하지 않겠죠. 그것은 지금 아이들은 필요해서 그냥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때가 되면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혹은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감성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내고 여러 가지 미술 학원에도 보내고 합니다만, 우리 옛 속담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죠.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서너 살까지는 결국 부모가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때 아이들의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8, 90% 정도가, 아니 뭐 좀 심하다고 하면 한 60% 이상이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부모들이 남대로
이렇게 좀 감성을 키우는 활동들, 그림이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전시장에 가서 이야기도 좀 하고 애들을 공부하러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고 그림을 보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또 남들은 느끼고 또 집에 그림도 걸어놓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감성적인 부분 또 창조적인 부분에 관심도 가지면서 동시에 익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런 것이 광고 카피인데 결국은 부모가 앞서가야 또 자식도 앞서가고 또 주변 사람들도 내가 뭐 어떤 한 친구가 그림을 그린다면 그 그림에 대한 성과나 향기들이 주변 친구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내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데 말이야 이번에 전시하거든 한번 가볼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변의 친구 중에서 그림을 그린 친구 한 명도 없거나 아니면 음악을 하는 친구 하나도 없거나 이러면 그냥 잘 모르는 가수의 어떤 공연을 보러 가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을 포함한 예술은 그야말로 감성의 감성 덩어리입니다. 감성의 보금자리고 물론 감성만 있는 건 아니지만 또 그래서 예술적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자존심이 아주 강해지고 자존이죠. 자존심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야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지도 않고 자기 삶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흔히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거친 아이들을 보면 저는 그렇게 느낌이 옵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함부로 이렇게 굴리기도 하고요.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잘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잘 다듬어주고 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고 그것이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게 되겠죠. 그것은 나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술을 통해서 그림 그리를 통해서 좀 더 자존심이 이렇게 다 강화되고 또 자기 표현 욕구가 늘어난다면 또 세상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수용을 할 능력이 만들어진다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혜택 중에서 좋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